바뀐 질 향상 노력. 점수 받을 수 있나요? 1점이니까 그냥 포기할까요?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권 팀장입니다. 2025년 요양원 평가에서 질 향상 노력 지표가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했으나 이번에는 인건비 비율, 인권 지킴 및 사업 참여 등 신설된 항목이 많습니다. 1점이니까 그냥 포기하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0.2점, 0.5점으로 평가 등급이 나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 실현 가능한 부분은 준비해서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평가 지표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2025년 요양원 평가 지표 8번 질 향상 노력입니다. 제목부터 읽어볼게요. 노인장기 요양 제도 발전과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지표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장기 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는지 확인합니다. 어떤 노력인지는 평가 기준에 나오겠죠. 평가 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기관의 우수한 사례나 강점, 서비스 내용 충실도 등 기관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 지표와 상관없는 우수한 사례, 강점 등이 있는지 평가한다고 하네요. 구체적으로 평가 기준 읽어보겠습니다. 1번 기관은 연간 인건비 지출 비율을 준수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매년 인건비 지출 비율을 지켜야 하죠. 2025년 요양원 인건비 지출 비율은 62.5%입니다. 이 비율 이상 직접 인력인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를 지출했는지 평가합니다. 평가 방법이 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롱텀으로 확인할 것 같네요. 2번 치매 전담실 전문 요양실을 운영한 치매 전담실은 운영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을 위한 시설과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인력을 갖추고 시군구에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전문 요양실은 공단에서 현재 시범 사업 중이죠. 요양원에서 간호관리를 포함한 상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급자 6명당 간호 인력 배치, 전담 계약의사 지정 등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목은 치매 전담실, 전문 요양실 운영을 하는 기관만 해당되겠죠. 3번 경영 실태 조사에 참여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공단에서 경영 실태 조사라는 걸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현황을 조사해서 법령 개정 논의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데요. 무작위로 선정해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우리 기관이 이 조사에 참여한 적이 있다면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겁니다. 4번 인권 지킴이 사업에 참여한다. 인권 지킴이 사업이라는 걸 참여했는지 보나 봐요.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확인 방법을 읽어보겠습니다. 5번 친환경 경영을 위하여 노력한다. 요즘 많은 분야에서 환경 보존에 대한 관심이 많죠. 평가에서도 이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친환경 경영이라는 것은 기관 경영에 환경 친화적 체계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어떻게 친환경 경영을 할 수 있는지 뒤에 확인 방법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6번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서 일을 하려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을 이수했는지를 확인하겠네요. 표 적용 기간은 항목마다 다른데 1번, 2번, 4번, 5번은 2025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 확인합니다. 3번 경영 실태 조사는 2021년 12월부터 2024년 12월 중에 참여했는지 확인을 하고 6번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2024년 4월부터 2025년 평가 종료월 기간 동안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확인 방법을 읽어볼게요. 기준 1번 직원의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인건비 지출 비율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인건비 지출 비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상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 2
인건비 지출 비율의 기준을 따르며 기관이 장기요양기관 포털에 등록한 인건비 지출 비율을 전산으로 확인함. 아까 제가 살짝 언급했는데 2025년 요양원 인건비 지출 비율은 62.5%입니다. 이 기준을 인건비로 지출했는지 2025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 롱텀에 등록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하네요. 우리가 청구할 때 이미 매월 작성을 하잖아요. 그래도 혹시 실수로 잘못 올리진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일까지 장기요양기관 포털에 등록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인건비 지출 비율을 허위로 등록한 경우 미충족으로 평가함. 이거는 당연한 내용이죠. 허위로 작성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준 2번. 치매 전담실 또는 전문 요양실 중 한 가지 이상 운영한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은 평가 기준에 충족을 하는 거고요.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기준 3번. 경영 실태 조사 담당 부서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평가에 적용. 기관에서 따로 준비할 건 없고 공단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 우리 기관이 2021년에서 2024년 중 경영 실태 조사를 참여한 이력이 있다면 점수를 준다는 의미입니다. 기준 4번. 기관이 수급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인권 지킴이 사업을 신청하여 활동을 진행한 적이 있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기관이 인권 지킴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인정하며 직원이 인권 지킴이로 활동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인권 지킴이 사업에 참여했고 그 활동을 한 서류가 있으면 평가 기준 충족합니다. 그런데 이 항목이 신설된 항목이라 2025년에는 한시적으로 자체 사업으로 실시해도 인정하겠다라고 합니다. 공단 Q&A를 보면 인권 지킴이 사업 자체 계획을 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면 인정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인권 지킴이 사업 계획서와 점검표가 있어야겠죠. 사업 계획서에는 기관 내 인권 관리자를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중 선정하고 인권 관리자의 직무와 권한 규정, 운영 방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시 준비했죠. 방금 읽은 내용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 관리자, 인권 보호, 점검 기준 이 표를 매월 작성해서 보관까지 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준 5번. 기관이 친환경 경영을 위해 노력하는지 관련 현장 또는 기록으로 확인한다. 친환경 경영 예시, 기관 내 절수 수도꼭지 설치, 재활용품 활용, 프로그램 소도구 제작, 태양열 온수기 설치, 태양광 발전기 설치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양열 온수기나 태양광 발전기는 설치 공간이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절수 수도꼭지 설치, 재활용품을 활용한 프로그램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절수 수도꼭지는 센서나 버튼으로 물 사용량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수도꼭지죠. 이런 수도꼭지가 요양원에 설치되어 있으면 평가 기준 충족합니다. 혹은 플라스틱, 캔 등을 재활용해서 프로그램에 활용해도 인정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실제로 프로그램에 제공했다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이니까 당연히 프로그램 계획표와 프로그램 일지에 재활용 프로그램에 대해 기록하고 사진까지 있으면 너무 좋겠죠. 기준 6번. 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관련 자료로 확인한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이수했는지 이수증을 보여주거나 공단 전산을 통해 확인합니다. 여기서 모든 요양보호사가 이수하는 게 아니고 지표 적용 기간 동안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있다면 평가 기준이 충족됩니다. 여기까지 질 향상 노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조건이 충족되는 항목은 준비하셔서 좋은 점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권 지킴이 예시는 국회어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할 테니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어 권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